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대통령 부인의 불기소에 무려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검찰의 결론을 한마디로 취각하면 김 여사는 몰랐답니다. 오직 증거와 법리로 판단했다는 점도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할지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출연자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 검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도 추가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를 실시했고 다른 주범들을 다시 불러서 기존 진술도 면밀하게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설명만 들으면 할 만큼 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기억을 되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녹음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생중계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폭탄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갖다 대면할 때는 당연히 핸드폰을 갖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대면 조사하긴 했었죠. 제3의 장소에서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말입니다. 황제 대면 조사 이야기는 쏙 빼놓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조사를 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4년 6개월 만입니다. 정권이 바뀌고도 2년 반이 지나서야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검찰의 오늘 결론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김유정 의원께 질문 드리죠. 불기소 납득이 안 되시겠죠? 납득이 전혀 안 되고요. 물론 검찰에서 그동안 이 불기소 처분하기 위한 군부를 떼왔었죠. 소위 레드팀인지 응원팀인지 모를 것까지 몇 시간 동안 해치웠고 그건 정말 보여주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오늘의 이 결과를 보면서 정말 검찰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민주당, 또 야당, 국민들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했습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2020년 수사 시작하고 나서 이종호 씨와의 수십 차례 통화를 비롯해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게 검찰 눈에만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이해력도 떨어지고 잘 모르는 김건희 여사였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쩐주였던 사람은 손해보고 그리고 유죄가 났는데 김건희 여사는 주식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잘 모르지만 일단 통정매매 비슷한 거 있었고 계좌도 활용됐고 23억 벌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증거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검찰이 법과 증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신뢰가 바닥인데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간다. 검찰에 대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황제 수사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녹취록을 검찰이 제시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그런 통화를 했다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검찰이 그렇구나. 10년 전이니까 기억 못할 수도 있죠. 지금 이런 거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변호를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이 결과는 저는 특검으로 가는 KTX를 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KTX 탔고 지하로 들어갔다. 자, 정광재 의원은 그동안 이제 국민의 정서나 눈높이와 법리적인 판단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오늘 결론을 보고도 마찬가지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제가 납득이 되는 결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결과인지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할 만한 결론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사실관계를 아마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첫 번째 김건희 여사 본인 그렇겠죠. 가장 잘 알겠죠. 두 번째는 수사한 검사일 겁니다. 수사한 검사가 오랜 기간 동안에 수사 자료를 받고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취합했을 때니까. 근데 지금 검찰이 어떤 신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지금 검찰의 결론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건 저는 검찰이 뭐 명운을 걸고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도덕적인 판단과 검찰이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또 혐의자에 대한 정치적 고려 없이 판단을 했다면 뭐 검찰 이 결론을 내린 사람들 최재훈 부장검사 또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이런 분들 앞으로도 법조인 생활, 검찰 생활 계속할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정권이 바뀐다거나 바뀌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뭐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검찰은 검사 직업적인 명예, 네.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내놨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 네. 뭐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국민의 법 정서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도이치모 그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그때도 불기소 처분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법 정서와 다르지만 자신의 법조인의 양심상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판단을 내린 검찰도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역사적으로 어떤 다시 재평가되거나 판단받을 수도 있겠죠. 네. 자, 김 여사의 주장을 다 받아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설명을 하면서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 등이 부족해서 주가 조작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예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냥 인식 예견을 할 수도 없었고 미필적으로도 이걸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입장을 설명했는데 윤재관 의원님, 그동안 김 여사 측에서 주장했던 그 주장의 논리와 거의 같다고 봐야겠죠? 네, 그대로 인용한 거죠. 검찰이 언제부터 김건희 여사의 국선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도를 지나치도 한참 지나치는 일을 스스로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늘에서 뚝딱 23억 원의 수익이 떨어진 거죠. 김건희 여사는 그래서 참 운이 좋은 투자자다. 일반 투자자다. 전혀 모르는데 23억 원이 떨어졌다. 계좌가 이용당한 것이죠. 예, 이용당했고 모든 게 다 운이 좋아서 된 것이고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23억을 벌었다. 그러니 무죄다. 내용들을 쭉 검찰이 밝힌 내용들을 쭉 보면 오늘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증거는 차고 넘쳐도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뭘 해도 김건희 여사는 세이브다. 네. 예,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검찰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는데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했어요.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 판단했다라고 말만 하지만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의도도 없었고 주가 조작에 관련된 내용도 잘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가 조작이 이어졌고 피해자가 있었고 23억 원의 부당 이익을 거뒀어도 김 여사는 무혐의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러서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검찰이 정말 거짓말 투성이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 집단은 정말 끝을 봐야 되는 집단이구나.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집단이구나. 역사에서 이제 끝나야 될 집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오늘 재확인시켜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이게 오래 걸렸어요, 수사가. 그동안에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설명을 이어서 해주시죠. 2020년 4월에 열린민주당에서 김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고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검찰이 주가 조작 선수라고 하는 김모,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권오수 회장도 기소가 되죠.
그리고 2022년 1월에 민주당이 김 여사에 대해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추가로 했고요. 2023년 2월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고 1심 법원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쓰인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 비공개 대면 조사가 지난 7월에 있었죠. 앞서 말씀하신 김유정 의원은 황제 조사라고 했고 2024년 9월 검찰은 최은순 씨, 김 여사의 어머니를 비공개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심 법원에서는 권오수 전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글쎄요. 지금 일단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고발로 인해서 사건화가 된 시점에는 검찰총장의 배우자였고 예. 그 다음에는 전직 검찰총장이자 유력한 대선 후보의 배우자였고 예. 그 이후에는 대통령 당선자로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온 거잖아요. 네. 오늘 검찰의 설명처럼 증거와 법리만을 보고 명백히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진작에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오늘 보니까 부장검사를 이 사건의 주인검사로 해서 이 사건 불기소장에는 3명의 도장이 찍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검사인 부장검사, 그 위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그리고 서울중앙검사장 이렇게 3명의 도장이 찍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 정부 들어서 2년 6개월 동안 결정을 못한 거는 이 불기소장에 도장을 찍을 3명의 조합을 이루기가 어려웠던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예. 그래서 여러 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인사판을 돌려보면서 드디어 3명 다 구했다. 조각이 맞춰졌다. 한두 명이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전원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찬성. 그렇죠. 예. 이제 불기소장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 찍을 사람 3명 2년 6개월 만에 구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2년 6개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2년 해서 4년 6개월이 걸렸는데 끝끝내 시간이 흐르다가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것은 불기소에 도장 찍을 검사 3명을 구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네요. 자, 검찰의 판단 근거를 한 번씩 뜯어볼게요. 김 여사 계좌 대신증권 계좌입니다. 2차례 통정 매매가 이루어졌을 시기, 그러니까 2010년과 2010년이죠. 10월 28일과 11월 1일에 권오수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 연락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님, 의심은 드는데 어떤 구체적인 딱 떨어지는 진술이나 명백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명백한 증거를 안 들여다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사실은 JTBC 보도 등을 통해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가 외부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가 조작에 대한 공모가 없었다고 보는 게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사건으로 보이는데 100번을 양보해서 검찰의 주장대로 주가 조작, 이른바 시세 조정 행위가 이루어진 거를 김건희 여사는 전혀 몰랐다고 치자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사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는 전부 6개입니다. 그중에 4개를 권오수 회장 측에 맡겼고 2개는 본인이 직접 거래를 했다는 건데 권오수 회장이 누구냐면 바로 그 거래하는 주식 도이치모터스의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회사 내부자예요. 근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대표적인 주식 관련 범죄는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가 조작이고 예. 또 하나는 내부자 거래입니다. 이른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죠. 근데 그 회사 회장에게
그 회사 주식과 관련해서 거래를 맡기는 사람은 적어도 그 회사 사정을 잘 알고 그 회사 사정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 수 있는 회장이 내 돈 좀 빌려주세요라는 취지로 맡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 취지로 맡기는 순간에 이미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공모는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예. 그리고 이 통정 매매나 허수 주문 등을 통한 주가 조작은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통상 어떤 그 기업과 관련한 뭐 진실성이 있든 없든 좋은 뉴스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정말 회사 내부자의 경우에는 회사 공시 등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작전하고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럼 적어도 내부자 거래와 관련해서는 공모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게 증거나 법리에 따른 판단으로 보이는데 내부자 거래는 아예 언급도 안 했고 네. 검찰의 불기소 내용에는 시세 조정은 여러 증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없었던 것으로 공모가 없었고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을 하니 저도 검사 생활 15년 했습니다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짜 맞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라고 하면 물고 놓으라고 하면 놓아라. 이게 그 여러 영화에서 나왔던 검찰의 그 수사 영타에 대한 이 비꼬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검찰의 동일체 의식을 가지고 어떤 경우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한다라고 하는 검찰의 잘못된 과거의 관행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화 대사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권오수 회장과의 얘기에 대해서는 대질 조사를 한 번만이라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더 밝혀졌을 것이고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더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했지 않습니까? 그 흔한 계좌 추적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한 번 한 게 황제 수사 딱 한 번 한 거 가지고 지금 모든 결론이 내리고 김 여사는 그런 의도가 없었던 사람이고 선량한 피해자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입증해 주는 게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검찰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수사들을 하지 않고 결과를 꽤 맞췄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방조 혐의가 그 비슷한 케이스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네. 전주 손모 씨는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소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었는데 이것도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손모 씨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해온 것처럼 보이죠. 오늘 설명을 보면은 너무나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변호인인 것처럼.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1심 유죄 판결이 났을 때, 1심 무죄 판결이 났을 때 거 봐라, 무죄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2심 유죄 나고서는 입국 다물고 있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누가 봐도 지금 치외법권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냥 혼자 생각해서 주식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데 매도 주문 7초 만에 본인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8만 주를 3,300원에 똑같은 가격으로 그렇게 때립니까? 이를테면? 그게 혼자 생각해서 이걸 해냈다는 건가요? 우연의 일치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도저히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검찰의 결론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어제 재보선 선거 끝날 오늘 아침에 그리고 내일 중앙지검 국감을 앞두고 타이밍을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레드팀 운영하고 그냥 결론을 후다닥 내버리고 뭔가 꺼림직하니까 찝찝하니까 형식은 거쳐야 되겠고 지난번에 명품백 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매운맛을 한번 봤으니까 그것도 안 되겠네? 라고 해서 레드팀까지 꾸려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치외법권 지키기 위한 방탄용 그 무엇인가를 검찰이 아주 정교하게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한 그 결과가 오늘 아침 발표한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만약에 민주당 인사 누군가가 지금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혐의로 연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7초 후에 그렇게 이거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2차 주포가 아마 권원수 회장한테 전화를 했을 거고 권 회장이 김 여사한테 해서 아마 뭔가가 이루어졌을 걸로 추정은 되는데 증거가 없네. 이게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죄가 없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렇다면 기소하고 재판 가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그게 맞는 거고 여태까지 검찰이 해왔던 행태이고 그게 책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뭉개버리고 지나간다? 그러면서 믿어주세요.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걸. 예. 말이 안 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세 분이 너무 이구동성으로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결정이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민 납득하는 분도 있고 납득하지 못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도 나름의 고민, 뭐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게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기소와 불기소를 처분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또 기소 불기소하면서 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었던 것,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을 했던 공범 전주 손모 씨와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전주 손모 씨가 굉장히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식견이 높았었고 실제 주식 투자 그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여러 차례 이 소통을 했고 예.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는 그러한 명백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으니까 세 분께서 여기서 뭐 정치적 판단이다 검찰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이 아니라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을 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의 입장은 특별한 입장이 지금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건 사실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결국 오늘의 결론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후보 때 발언 들어보고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질의를 받고 답변한 내용도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금감원에 없었던 사건을 정치권을 고발해서 시작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1년 넘게 수사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인 처분만 남아 있는 단계다. 어쨌든 마무리라도 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오늘 이 시간까지도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왜 그때 기소가 안 됐죠?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예. 후보 시절에 손해를 받고 그 사람들하고 절연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대통령 되고 나면 검사들은 이런 발언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 이후에 드러난 사실들이 그 윤석열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거는 사실관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다른 사실관계가 드러났죠. 그 사람들하고 절연하고 2010년도가 마지막인 것처럼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밝혀진 것은 그 주가 조작은 2012년도까지 계속 있었고 이른바 1차 조작과 2차 조작이 계속 이어졌고 거기에 주범으로 활동했던 사람들하고의 인연이 계속 이어져서 그 사람들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까지 초대돼서 다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절연한 것도 사실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발언이었던 게 드러났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이게 맞냐 틀리냐 증거가 어떤 게 있느냐 여기서 입씨름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무혐의로 끝낸다고요? 예. 국가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린다고요? 이건 아무리 봐도 너무 무리입니다. 제가 보기엔. 예. 검사 출신의 김용남 의원.
너무 무리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2022년 10월에 국회 나와서 당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는 왜 지난 정부 때 기소를 안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당시에 소위 말하는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대표 어떻게 들으면 뉘앙스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했는데 평소 말씀하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정광재 위원님. 예. 지금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러면 왜 기소 안 했냐 이런 질문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발언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입장을 정리하는 그 내용이 조금은 뭐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법무부 장관 시절과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된 상황에서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왜 그럼 기소하지 못했느냐 아니면 불기소하지 못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무부 장관의 업무 영역은 아니잖아요.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수사지휘권은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 상식입니다. 네. 근데 이 지금의 상황과 그러면 그때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마 깊숙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지난 한 2년간의 과정,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 보더라도 국민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현실 정치인,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민심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나름의 고심 끝에 저런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국민적 의구심이 더 커졌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이 다시 뭐 상정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그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원론적인 답변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판단으로 우리가 비판한다 이런 얘기 정의진 대변인 해주셨는데 법적으로 보더라도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뭐 집도 그렇고 주거지 압수수색 한 73곳 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계좌 추적도 안 했죠. 강제 수사 뭘 한 게 없어요. 네. 핸드폰 압수수색이라도 했으면은 뭔가 다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총장 부인이었고 지금은 대통령 부인이니까 그 사이 어디에선가 검찰이 그냥 헤매고 있었던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4년 6개월 버티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무혐의 처리 내린 거 아닙니까? 불기소 처분을.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놓고 이거를 지금 깨맞추기로 문제가 없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하려니까 본인들도 오늘 정말 자괴감이 들 겁니다. 이 벽에다 머리를 쿵쿵 찢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네. 검찰이 오늘 밤에 괜찮을까요? 양심에 위배되는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인데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뭐 증거가 불충분? 아니 검찰이 이미 2020년 9월에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이상 거래가 감지가 되니 거래소 요청을 해서 23억 이득이 있었다는 거를 김건희 여사 모녀가 그거를 거래소로부터 받아낸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그때는 2022년 지금 10월 국감 답변인데 권력이 18월 때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뭐 반환점 안 돌았으니까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취임해서 5개월 돼가지고 굉장히 사이도 좋았을 때 아닙니까? 대통령 내외하고. 그럴 때인데 이 관심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뭐 전혀 모르고 증거가 뭐 없지 않았을까요? 라는 추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도 진짜 이때 납득이 안 되는데
대표 될 줄 몰랐겠죠, 그때는. 그런데 지금 대표가 되고 보니까,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다음에 소위 친한계 의원들, 이번에 특히 재보선을 통해서 민심을 체감했을 겁니다. 뭐 본인이 가가지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지켜봐야죠. 국민이 납득할 정도 뭐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특검에 찬성하는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저희 JTBC 뉴스룸에서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이른바 단독 보도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팩트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드렸는데 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오늘의 무혐의 결론과 그동안에 보도된 내용들. 윤지관 의원님, 네. 2차 주포 김모 씨가 썼다는 편지, 네. 그 내용 보면 우려하는 거는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네.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오늘 현실이 됐죠. 예, 네. 그게 현실이 됐네요. 다들 예상을 했을 내용이지만 오늘 충격이 너무 큰 건 그래도 검찰이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 기본은 지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지막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내차버렸기 때문에 오늘 많은 충격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있었던 그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져가는 현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오늘 분노하고 있었을 것인데요. 앞서 얘기 나왔던 이 사건의 주요 일자에서 2020년 그 고발건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네.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거론된 것은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그렇죠.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제일 먼저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몸을 함께 하고 있는 그 당에서부터 여당에서부터 이 문제가 제기돼서 계속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 이거입니다. 지금 주요 언론에서도 김건희와 대한민국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사치가 있는 여기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지키는 일만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다 했고 지금 모든 국정 운영의 목표는 김건희 지키기밖에 없습니다. 예.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나라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한 대한민국은 계속 붕괴될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건에서 충격 노릇을 한 검찰에 대한 탄핵이 분명히 필요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탄핵 이것들을 더욱더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정희 의원님. 네. 저희가 BP 패밀리도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 여사가 다른 공범 혹은 권오수 전 회장과 일종의 이익 공동체가 아니냐는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검찰 조사에도 다 돼 있는 내용이고 네. 그런데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때는 이런 점도 고려가 안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수많은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검찰발 이런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그 증거들이 나오는데 이래도 무혐의 처분이야? 이래도 불기소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설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급기야 그냥 단행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검찰에 대해 더 이상 기댈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도이치모터스의 이사 아니었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정말 내부자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2차 주포가 했던 이야기들이 BP 패밀리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뭔지 알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런데 그들 내부에서는 다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은 많은데 딱 부러진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당 인사 같으면 이 정도였으면 벌써 아마 구속시키고도 남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이미 1심, 2심 다 나왔겠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질질 끌면서도 국민들에게 이걸 믿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고 정말 어떻게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정권이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 당시에 했던 이야기도 다 지금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해보고 나왔다, 연 끊었다 했는데 손실 보전했다는 저희가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손해 안 본 거잖아요. 그리고 인연도 이어온 거잖아요. 통화도 수십 차례 했었고. 2차 주포 김모 씨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대통령이 결혼 전에 일이고 그리고 문제 없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은 정말 국민적 어떤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대통령의 주장대로 네. 기소해서 재판 받고 국민들이 이 정도 의심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 받아도 정말 당당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라도 털고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대통령이나 또 검찰은 국민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건 저희가 오늘 뉴스룸에서 보도할 내용인데요. 김 여사가 수사 개시 뒤에 1차 주포와도 통화를 한 팩트, 그리고 더 받을 돈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확인이 됐고, 오늘 검찰이 결론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단독 보도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데만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야 이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불기소 처분해 이렇게 검찰에 주문을 하고 혹은 명령을 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선전선동에 가까운 거죠. 사실 이 결정이 불기소 결정이 국민의 법 정서와 일정 부분 거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감하고 네. 여러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뭐 수사지휘권 박탈되고 이렇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지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하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켜서 나라 지키는 것 포기하고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건 자당의 소속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누가 봐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납득이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성찰부터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 여론은 이제 또 차차 나오겠죠. 어떤 판단을 하는지. 자, 정말 궁금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곧 만료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아직 남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검찰이 불기소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까지 만료되면 이제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됩니까, 김용남 의원님?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범행이 끝나면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소시효 10년짜리 범죄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범이 있는 경우에 공범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은 다른 기소가 되지 않은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하지 않고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정지되겠군요. 남은 공소시효는 일단 스탑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소심까지 선고가 내려지고 일부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 지금 이 시점에는 기소 안 된 공범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진행 안 되고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다시 남아있던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주가 조작이 1차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차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고 나중에 이루어진 2차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약 1년 남짓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 임기가 2년 6개월이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결국에 공소시효 문제는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일부 공범인 피고인들의 확정 판결이 언제 선고되느냐 그 날부터 얼마 안 남은 공소시효가 또 마저 진행되기 시작하겠죠. 네, 자, 이 그래픽을 잠깐만 계속 보여주세요. 2차 주가 조작 시기가 끝나는 게 2012년 12월이잖아요.
그로부터 10년이면 2022년 12월이어서 원래는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데 그 전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1심, 2심 지금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있는 피고인들도 있어서 그게 끝나기 전까지는 남은 공소시효, 그러니까 기소 시점부터 남은 공소시효니까 2021년 12월쯤 기소가 됐다고 치면 그렇죠. 한 1년 정도가 남아있고 그렇죠. 그게 정지된 상태인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는 순간부터는 그 1년이라는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이네요.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는 남았다. 1년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검 얘기를 해보죠.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 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어이상실입니다. 검찰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전과 다른 게 있다면 혐의가 추가됐다는 점과 대상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13가지 의혹으로 오늘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 검찰, 그리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 대통령실의 누군가도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검찰의 불기소가 특검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민주당이 다시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국감대책회의에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 똑똑히 경고합니다. 네, 더 강력해진 특검 법안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던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발의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요. 기존의 명품백, 주가 조작,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등등 해가지고 8가지 혐의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서 5가지가 추가돼서 1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책 한 권 만들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네.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고요.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번에 만약에 재의결 요구가 또 와서 또 안 될 경우에는 네 번째 발의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의혹이 더 늘어날 것들이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혐의는 갈수록 더 커져갈 텐데 지난번에 이제 상설특검법에서 다루기로 했던 세관 관련 외압이랄지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 문제도 이제 또 포함을 해서 아마 이제 투트랙으로 또 함께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까지 하니까 혐의가 13개인데 역대 이런 대통령 부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혐의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의로 그 수사 지연한다거나 사건을 또 봐주기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수사기관에 대한 어떤 특검까지를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혐의는 늘어나는 것이고 또 매운맛으로 점점 더 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인 신동욱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 발의 내용은 모두 카더라 수준의 추측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대통령 독대 때 다뤄질 내용으로 지금 논의되는 사안은 아니죠? 사실 신동욱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의 인생 전체를 특검하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특검은 사실 구체적이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에 한해서만 특검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자신들이 의회에서 가진 권한을 악용해서 특검하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대통령 독대에서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의제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 독대 일정과 의제가 확실히 정해져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권 내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더 여론이 악화돼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다시 11월에 올라와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다시 재의결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논의를 하다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도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건 그냥 갖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네. 지금 거부권은 이게 만약 통과된다면 거부권 행사는 명백하죠. 명백하죠. 네. 그런데 그때 그러면 국민의 여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의 여론은 특검을 해야 된다는 쪽이 얼마 전 여론조사도 좀 높게 많이 나왔죠. 네. 그런데 오늘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그 여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거부권 행사 뒤에 다시 한번 추진했을 경우는 그때 재표결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네. 제일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고요. 네. 국민 여론은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에 했던 MBS 조사는 한 65%가 특검을 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었죠. 이미 65% 정도 되면 거의 많은 국민들이 특검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한다는 것인데 여당에서는 계속 그 108석을 가지고 계속 막고 있고 용산도 그 108석만 믿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재표결 때 4석이 이탈을 했죠. 그래서 지금 8석을 계속 사수할 수 있느냐, 100개 이상을 계속 사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친윤과 반윤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여당이 이 한 지붕 두 가족이 돼가고 있고 그것이 점점 더 그 골이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각자의 정치적 이해득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이 달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당이 언제쯤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달리합니다만은 네. 저는 1년 아까 공소시효 1년 얘기하셨는데 1년 전에 이것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08석, 이 8석, 108석으로 인해서 전국이 계속 막히고 있는데 그것으로 계속 막고 있는 여당이 점점 구렁텅이에 빠지고 늪에 빠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정권은 이제 다음 달이면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데 반환점 돌자마자 정말 몰락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특검 법안을 더 혐의를 추가해서 발의를 했는데 기존에 상설 특검 하자고 했었잖아요. 네. 그건 몇몇 혐의에 대해서 뚜렷한 혐의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기간은 짧고 수사팀은 좀 축소되지만 하자는 건데 그건 또 별도로 진행을 네. 하는 움직임인가요? 네, 그건 별도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또 이 특검법 안에도 그 두 가지를 담았습니다. 예. 삼부토목은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이런 것들을 담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108석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번에도 또 좌절된다면은 또 특검법 발의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 표 한 표 모아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은 결국에는 민주당 편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종국에는 민심 또 지역 구민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 내표 이탈도 저희 예상치 못한 거였어요. 네. 한두 표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바였기 때문에 뜻밖이었던 것이고 내부에서 그래도 상식에 부합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구나. 국민 눈치를 조금은 보는구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의 지금 입장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활동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오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 생각과 국민 눈높이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괴를 함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독대가 됐지 면담이라는 표현으로 약간 격화시키는 분위기인데 대통령실은 그 내부에서 뭔가 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특검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 대표의 입장이.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면 시간은 민주당 그리고 민심의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재표결해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협조를 하거나 혹은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의 오늘 입장 표명은 뭐 그런 이제 특검법 이런 데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3가지로 축약되는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겁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강도 높은 요구사항 아닌가요? 오늘 나온 그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는 사실 지난 선거 과정 거치면서 자신이 이 일선에 있는 민심을 들은 내용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예. 의혹 규명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이것은 사실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었던 것들이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 있다. 이른바 한남동 7인회라는 라인. 네. 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제기했던 의혹들, 자신이 SGI 서울 보증보험으로 가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됐다. 또 명태균 씨가 언급했었던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 해소에 대통령실이 나서달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특검법이 다시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해갖고 재표결까지 가는 과정은 제가 생각엔 아무리 짧아도 지금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그때 당시의 정치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예단해서 그렇죠. 바로 특검법 찬성 이탈표가 몇 표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은 이 야당의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달 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여기에 있는 누구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가장 궁금한 내용이긴 해요. 네. 시청자들께서도 그 부분을 제일 지금 신경 쓰실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신속 추진한다. 11월 안에 재표결까지 마친다라는 계획을 내놨거든요. 김용남 위원님, 김유정 의원님 통과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세요? 먼저 김용남 위원님. 이 상태면은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또 안 다만 된다. 이번 주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국회 내에서 민주당이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의결 거쳐서 폐기 수순을 무한 반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이제 공론의 장이 국회를 떠나서 광화문이 됐던 용산이 됐던 보다 범위가 확산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또 한 번 반복하면 글쎄요 재의결에서 또 폐기되는 게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깐만 말해요. 그런 말씀하시죠. 상황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우리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충분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이 좀 납득할 만한 상황이 되고 민심도 이런 정도라면은 이게 특검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거고 공은 이제 대통령실에 넘어갔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당 대변인으로서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당이 계속해서 대통령실에도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독대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국민들이 설득당할 수 있을 만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특검표 이탈은 없다고 봐야겠죠. 네. 아니, 근데 김종기 의원님 앞서 이제 이탈표 그러니까 이제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듣고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8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차곡차곡 지금 쌓아나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지금 뭐 거의 나라를 다 뒤덮어버리고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는 그 입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주저하고 있고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숨죽여 지켜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메시지 관리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정무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폭발적인 무엇이 더 나올지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된 국감에서 강혜경 씨의 어떤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이 관련한 뭐 4,000개의 어떤 뭐 뭔가 녹취 파일이요? 녹취 파일 이런 걸 또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오늘의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의 어떤 불기소 처분하고 합쳐져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결과를 가져올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그걸 되겠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복하고 민심은 결국에는 야당 편일 수밖에 없고 진실은 규명하라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언젠가 이것은 꼭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치안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대규모 사고를 대비할 필요성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많이 사망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없다면 도대체 159명의 아이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을 공개했었던 명태균 씨가 한 유튜브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오빠라는 단어가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오빠가 친오빠라는 걸 언론사에 다 이야기해줬는데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오빠가 문제된다고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여사가 저에 대한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린 거거든요. 저 오빠라니까요. 아, 친오빠? 네, 김진우. 지난 2월 임명된 서울경찰청 황세영 101 경비단장이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01 경비단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고 사실상 대통령 경호처의 통제를 받습니다. 황세영 단장이 임명될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은 충암고 출신 김용현 장관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 전현희 의원실은 이런 인사의 저희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레니아 향기를 머금은 피부 에르메스 그가 온다. 지금 병원이 온다.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약 픽업까지. 아플 땐 나우. 닥터나우. 로게인 폼. 이것이 지금까지의 탈모 관리. 로게인 폼의 탈모 관리는 모낭 표적 케어. 특허받은 폼 타입으로 탈모를 치료합니다. 두피 케어를 넘어 모낭 표적 케어로. 로게인 폼. 면죄부, 중세시대 교회는 자금이 절실했습니다. 급기야 면죄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돈 주고 이걸 산 사람들은 죄를 씻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특권적 혜택은 부패로 번져갔고 끝내 종교개혁의 단초가 됐죠. 종교개혁이 불러온 변화에 여러 평가와 해석이 있지만
면죄부 남용이 개혁의 트리거가 됐다는 점에선 이견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면죄부란 용어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책에서는 이 세상에 그런 특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현실에선 누군가를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식이 퍼지고 퍼지면 무엇의 트리거가 돼 돌아올까요?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룸은 특집으로 꾸렸습니다. JTBC가 그간 여러 차례 보도한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들과 김 여사의 관계, 그리고 김 여사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은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수사 개시 이후에도 김 여사가 주포에 전화를 걸어 더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한 단독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오늘 특집 뉴스룸이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대영 라이브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